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며칠 전 겨울왕국 2편을 보고 왔는데요. 1편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2편도 1편에 못지않게 다양한 스토리와 환상적인 그 영상들로 인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 첫 스토리가 이제 그 엘사와 안나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부모님인 그 아버지 아그나라 왕과 어머니 이두나 왕비가 다가와서 본인들이 어렸을 때 그 마법의 숲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살짝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영화는 시작합니다. 네, 그때 당시 엘사의 아버지인 아그나라 왕은 어렸을 때였는데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엘사의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 르나드 왕이 다스리던 아렌델 왕국의 그 북쪽에 위치한 노들드라 부족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때 르나드 왕이 이 노들드라 사람들에게 댐을 지어주기 위한 친선 행사 자리에 아그나라 왕이 그 노들드라 땅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 아그나라 왕은 잠깐 바람의 정령에 하늘을 팔고 다시 돌아보니 르나드 왕과 노들드라 부족들이 싸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싸움에 휘말려서 바위에 던져졌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지만 그 노들드라 소녀가 이 아그나라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엘사의 할아버지인 르나드는 거기에서 그 싸움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그 땅의 4대 정령들이 분노를 하여 싸우던 사람들을 그 댐과 가까운 숲에서 내쫓고 동시에 노들드라 땅과 외부를 차단하는 짙은 안개 장막을 씌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그나르는 바로 아렌델의 국왕으로 등극을 했다는 내용을 딸들에게 얘기해주는 장면으로부터 영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엘사와 안나, 그리고 크리스토프와 스벤과 올라프는 이제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3년이 흐른 후 엘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이상한 노래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새벽이었는데 엘사가 또 의문의 노래소리를 듣고 자기는 이제 침실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 안나가 언니의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 따라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용기를 주면서 엄마가 사용하던 스카프를 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엘사는 새벽에 또 목소리가 들리자 잠에서 깨어나 그 노래 Into the Unknown을 부르면서 그 목소리에 대한 거부를 하면서도 왜 나한테만 이런 노래 소리가 들릴까 하고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 4대 정령을 깨우고 맙니다. 그러자 그 큰 돌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엘사는 아렌델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때 1편에 나타났던 그 트롤 무리의 수장인 페비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 할아버지가 엘사에게 이제는 무언가 밝혀야 할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법의 숲으로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페비 할아버지는 엘사에게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전에는 엘사의 능력이 너무 커서 걱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이 충분해야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엘사는 이번에도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안나는 같이 하자고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숲은 이제 단풍이 물든 숲으로 변해져 있고요. 그 단풍 숲을 지나면서 크리스토프는 안나에게 계속 고백을 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어느새 4대 정령이 있는 땅에 도착했는데요. 거기에는 안개 장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이 마법의 안개 장벽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출구는 막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안개와 안개 사이에 일행들이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는 진실을 밝혀내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 속에서 길을 가자마자 안나가 본 것은 그 아빠가 말해줬던 그 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땅의 정령으로 큰 발자국도 보게 되고, 또 불의 정령인 자주색 불꽃도 보게 되고, 또 물의 정령이 수면에서 말의 얼굴로 올라프를 기겁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일행들에게 큰 돌풍이 휘몰아치면서 그 모든 일행들을 용솟음치게 만들죠. 이때 엘사는 바람의 정령임을 알고 마법으로 바람의 그 경류를 얼리니까 그 얼음 조각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었는데요. 그때 그 엘사는 알게 됩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구해줬다는 것을. 안개 장막이 그치자 한쪽에서는 노들드라 부족이, 또 반대쪽에는 아렌델의 군인이 서로 마주보면서 전투태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수십 년간 그 정령들에게 내쫓긴 이후에 반목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엘사는 자기가 여왕이고 왕족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때 그 불의 정령이 그들을 습격하는데요. 엘사는 이 불의 정령을 끝까지 쫓아가 바위 속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불의 정령은 푸른 도마뱀으로 바뀝니다. 그때 엘사가 도마뱀을 손으로 감쌌는데, 이 푸른 도마뱀, 즉 부르니거든요. 이 부르니는 자기의 그 뜨거운 몸을 엘사의 시원한 손으로 만져주니 너무 와서 엘사 손에서 재롱을 피우면서 엘사가 가고자 하는 길 안내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노들드라 원주민들은 엘사에게 복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엘사가 하고 있던 스카프를 보고 노들드라 부족은 자기네들의 원주민들의 물건이라는 것을 보고, 또 그 속에 그 스카프의 무늬 중에 4가지 원소, 즉 물, 불, 땅, 바람 외에 그 중간에 위치한 그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5번째 그 정령에 대해서 엘사는 알게 됩니다. 엘사는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불의 정령인 부르니의 길 안내를 받으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사와 안나가 그 해변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초된 아렌델의 범선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6년 전에 돌아가신 그 아그나르 왕과 이두나 왕비, 즉 엘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사는 그 범선에서 차있던 물들이 서며 나오고 얼어붙어 있었는데, 엘사는 이 범선을 보고 물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그 배나무에 손을 대었더니 그 나무에 차있던 물들이 서며 나오면서 얼어붙었는데, 그게 기억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남쪽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마법의 기운을 찾기 위해서 아토할란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사 또한 이제 이 아토할란으로 떠나게 되죠. 근데 엘사는 이번에도 자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엘사는 이번에는 안나랑 같이 가지 않고 안나는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혼자서 아토할란을 가기 위해 거대한 바다에 도착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엘사는
아토할란을 가기 위해 거대한 바다에 마주치게 됩니다. 이 바다를 건너야지 아토할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사는 굉장히 큰 용기와 각오로서 이 파도를 헤치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는데, 그 와중에 물의 정령인 노트가 나타나서 그 노트는 말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사는 끝까지 이 노크를 올려서 거기에 얼음 자갈을 물려서 끝까지 길들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노크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아토할란에 도착을 했는데, 아토할란 중심부에 들어간 엘사는 그 5번째 정령의 위치에 서서 더 이상 진실을 알게 되면 위험한 구역까지 들어가서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진실은 바로 엘사의 할아버지인 루나드 왕이 사악한 계략에 관한 것이 첫 번째였는데요. 이 할아버지 루나드 왕은 원래 그 정령과 마법에 대한 것을 왕권에 반대한다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령들과 같이 가깝게 지내는 그 노들드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댐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진실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은 엘사가 자신이 노들드라족의 전설에서 말하는 그 정령과 인간을 이어준다는 5번째 정령임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엘사가 너무 깊숙한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엘사도 얼어버리고 맙니다. 엘사가 아토할란으로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동생까지 위험에 처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엘사는 안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엘사가 얼어서 죽자 이 엘사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올라프 또한 이 안나가 동굴에 있을 때 사라지니까 안나는 너무 슬픔에 빠졌지만,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댐을 보면서, 그 댐이 그 바로 과거의 다툼의 원인이 되고 그 정령들과 교감을 약화시킨 것이 댐이었다는 생각으로 이 댐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그 강가에서 잠자고 있던 거대한 땅의 정령들을 일부러 깨우고 그 댐을 부수기 위해서 유인을 하면서 댐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러자 이 거대한 땅의 정령들은 엘사에게 이 돌을 던지고 바위를 던지면서 계속 쫓아오다가 결국 댐도 부숴버리고 말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아토할란에서 얼어있던 엘사는 다시 살아나고, 물에 의해서 수장될 뻔한 아렌델 왕국을 엘사는 그 물을 얼려서 구하게 됩니다. 엘사는 이제 자기는 노들드라에 남아서 자연의 뜻을, 그리고 안나는 아렌델로 돌아가서 인간의 의도를 각자 펼쳐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두 자매는 서로 각각 아렌델과 노들드라의 후손이면서 한 명은 정령이고 한 명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사는 노들드라에 남아서 노들드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안나는 크리스토퍼와의 그 무도회의 초대장을 엘사에게 보냅니다. 엘사가 그 초대에 응하면서 물의 정령인 말의 형상을 한 노크를 타고 아주 장대하게 달리는 모습으로서 이 영화는 끝을 맺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엘사가 자기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에 굉장히 저의 인생과도 좀 많이 부합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50이 넘으면서까지 그 50 전에 그 저의 인생을 보면 너무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일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었고, 뭐 딱히 잘하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50이 되어서 저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안개 속에 쌓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영화 속에서 안개 장벽 같은 느낌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똑같네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법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의 정체성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도 알게 되면서, 와, 앞으로 나는 홍익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지나온 인생이 그렇게 각본되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또 놀랬던 것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순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알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책하면서 너무 제 자신을 우울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던, 그런데 모든 것이 그 안개가 그치면서 인생은 50부터,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 공부를 잘 해서 나의 진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하여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지나간 과거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우울했던 마음도 그치고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즐겁게 배워가는 하루하루를 지나오면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내가 이런 쪽에도 한번 노력해 보자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엘사가 자기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5번째 정령이듯이 저도 앞으로 홍익인간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며칠 전 저는 겨울왕국 2편을 보고 왔습니다. 1편을 본 지가 벌써 기억을 되돌아 보니 6년 전인 2013년이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1편에 대한 느낌이 동생 안나의 그 특출한 활약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역시 디즈니 영화는 정말 멋있다. 그리고 평소 때 저는 디즈니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장르이든. 굉장히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그 화려한 아주 다양한 색깔에 대해서도 너무 기분이 다양한 색깔에 대해서도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교육적이고 또 환상적이고 특히 그 기술면으로도 굉장히 요즘은 그 말레피센트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죠. 이 디즈니 영화가 나날이 요즘 너무 발전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편에 대한 줄거리를 먼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 엘사와 안나는 서로 자매인데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자 자매입니다. 근데 그 엘사는 마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얼음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마법인데 서로 같이 눈을 만들면서 놀다가 엘사의 실수로 동생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그 엘사의 마법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이제 성문을 닫고는 그냥, 그리고 또 성문을 닫아버리고 엘사는 또 동생을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다치게 할까봐 동생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과 왕비는 엘사의 마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행길에 나섰다가 태풍을 만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엘사가 그 나라를 책임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관식을 열게 되는데요. 그때 성문이 열리고 동생 안나는 그때의 크리스토프, 즉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둘이는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 엘사는 동생의 그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안나는 엘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실수로 엘사의 장갑을 벗기죠. 그 엘사의 그 마법은 손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엘사의 마법이 드러나면서 엘사는 또 마을 사람들까지 본인으로 인해서 다칠까봐 엘사는 왕국을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그 왕국은 전체 온 왕국이 얼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때 안나는 이 얼어버린 왕국을 다시 녹이기 위해서 엘사를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였었습니다.